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된 건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의제와 그 의미, 이원더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좀 비정상 관계에 놓여 있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예. 정상적인 위치로 올려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궤도 진입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 이후에 예상보다 답방이 좀 빨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 방한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의지가 대단히 강한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 부여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공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희망한 부분에 대한 예. 방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좀 실리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자라는 뜻일 텐데 여기에 대한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 예.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대일 외교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과거사 문제와 과거사 문제가 아닌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되고 그거를 과거사 문제 진전이 없을 경우 예.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모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가다 보면은 일본에게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면죄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어떤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언행이라고 할까 어떤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비춰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발언에 대한 비판도 국내에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과거사와 관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기시다 총리의 사견을 전제로 유감을 표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역사인식 계승이란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혹은 나름의 절충안이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언급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위로와 공감을 표현했고 예.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조금 더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개인적인 차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점, 그리고 이 강제 동원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좀 미흡하다고 할까? 예. 여전히 충분치 않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이런 무드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발언이 지난번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앞으로도 직접적인 사과나 어떤 반성, 사죄 발언이 나오긴 힘들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면죄부를 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예.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박진 외교장관께서 이 컵의 비유를 하면서
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지만 예. 일본이 채워야 될 몫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강제동원에 관한 그 일종의 사죄성 멘트도 그 빈 칸을 채워가는 일종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그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할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전된 사과 언급이 필요하고요. 또 예. 지금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꾸리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피고 기업들, 일본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일본이 말하자면 짊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역사 문제가 과거사 인식 문제가 매듭을 지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방한으로 또 기시다 총리의 발언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 열려 있고 일본에게 일종의 숙제가 부여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기시다 총리와 함께 현지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령비 방문 어떤 의미가 담긴 행보라고 보시는지요? 원폭 그 기념관에 예. 원래는 그 한국인 추모 그 시설이 그 기념관 밖에 있다가 어느 땐가 그 안으로 내부로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 지도자들이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오부치 전 총리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그 양 정상이 히로시마 G7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인 추모 시설에 추념 시설에 공동 방문해서 참배한다고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 저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참여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한국인 피해자의 시설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한 일정한 그 과거 참여의 뜻 그리고 사죄의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행보에 있어서 조금 일부 진전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회의 의미, 사죄의 뜻도 내포된 그런 행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던 부분 중 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는데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시찰단을 파견한다.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예. 상당히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 부울경 지역 또 부산의 어민들 수산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일정한 그 요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예. 그에 대해서 저는 기시다 정부가 나름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불안 또는 우리 정부의 요망에 대해서 화답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TF를 결성을 해서 그 11개국으로부터의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예.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 작업을 거쳐서 이제 방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11명 사실은 전문가 그룹 중에 한국인 전문가도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한국인 조사단 파견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그 한국의 불안과 또 한국 국민들의 요망에 일본이 응답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 우리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어디까지 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찰단이 어떤 정보를 얻기에 좀 제한적일 거고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당국자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그 들여다 볼 경우에 최대한 그 어떤 기준치에 적합한 방류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보고 일본 정부도 일단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고 하면 사실 핵협의 그룹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 핵 협의 그룹에 한국,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참여도 열려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대통령의 입장은 아마 원칙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좀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한미 간의 핵 협의 기구를 이제 막 결성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아직 그 구체적으로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뭐 1차 회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미국하고의 협의 없이 일본의 참여를 그 인정한다 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본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예. 향후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또 당국자 간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두 정상이 이달 중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한미일 회담도 지금 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도 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네, 아마 그 예. 5월에 그 히로시마에서 이 확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그 확실시 됩니다만은 예. 아마도 그러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한 논의, 그다음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억제 태세 이런 것들이 아마 공동 주제가 될 것이고 예. 더불어서 아마 그 경제에 있어서 특히 경제 안전 보장, 공급망 협력도 깊숙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안보나 경제 면에서 강화되게 되면은 예. 또 한편 좀 걱정되는 상황은 북중러 관계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너무 그 한미일 공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북한과의 그 대화 또 중국하고의 어떤 의미에서의 좀 해칭 외교 이런 것들도 또 한편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 숙제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